예전에는 자기계발의 모습이나 그 방향이 지금과는 완전 달랐죠. 완전 조직생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가 10한 2, 3년 전에 했던 조사예요. 자기계발을 뭘 하냐. 1순위가 직무 능력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외국어 능력. 그게 저희들 조사를 해보면 1, 2위였어요. 1, 2위. 1, 2순위가 뭐냐면 몸을 만들겠다는 게 자기계발이에요. 갓생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침에 오하운 뭐 해가지고 오늘 하루 운동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몸이 건강한다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영양제도 엄청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마시는 거 하나도 진짜 저탄고지. 18살짜리 우리 집에 있는 여자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밥을 안 먹어 걔는. 몸 관리를 엄청 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트렌드도 많아요. 제로슈거 있죠. 지금 20대가 제로슈거 아니면 술도 안 마십니다. 음료도 그렇고. 너무 잘 팔려요. 그 다음에 몸 관리가 하나의 재테크, 그러니까 투자 자기계발로 생각하는 것,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그 자기계발의 역사가 옛날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자기계발이 있었을까요? 자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이슈는 사실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하이데커가 얘기한 게 있어요. 원래 인간은 피투성이라고. 야, 이름이 참 피투성.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신의 소명을 받으면 그걸로 일생을 살면 되는 거지. 소명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의지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인식은 중세 이후에 나왔다 그래요. 그게 나왔던 대표적인 계기가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1507년인가? 그때 몇 개 반박문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면죄부 파는 사건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몇 개 분파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파가 칼뱅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 양반이 이제 신의 소명설 같은 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실함 같은 걸로 살아가라. 그걸로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은 부를 이루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일상에서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성서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문제는 이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부를 쌓는 거랑 성서의 말씀하고 자꾸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 논리를 기가 막히게 마련해 준 게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신의 예정설 같은 것들을 칼빈들이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예정설 같은 것들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일상에서 굉장히 성실함을 강조하고 이런 태도가 부를 마련하는데 축적이 되더라. 결국 부가 신이 천국을 가게 하는 하나의 티켓으로 확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1800년대 이 사람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엄청난 사회학자가 그 논리를 내세운 다음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그걸 받아들이죠. 서양 문명은 기독교주의에서 이제 그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제국주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자기계발이라고 하는 것, 개인이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서 부를 모으는 것, 이것이 일종의 신의 소명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자기계발이다 성공학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엄청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 거는 미국 사회에서 그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왕이라고 굉장히 탐욕적인 자본가로 알려져 있는데 1800 이 양반이 35년생이에요. 35년생.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나중에 기부도 많이 하잖아요.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대학도 만들었고 철강왕이니까 돈을 막 쓸어 담았지 이 양반이. 이분이 성공하게 기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도 이제 변호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다가 집이 어려우니까 그 로스쿨 포기하고 그냥 기자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만나요. 우연하게. 그리고 그 카네기한테 이 사람이 인상 깊은 멘트도 하고 인터뷰를 잘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 리스트를 한 500명 정도를 줘요. 야, 이 사람도 인터뷰 해봐. 이 사람을 장장 한 20년 가까이 인터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그 법칙을 책으로 내요. 그게 1928년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시기가 느낌이 없습니까?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몇 번의 요약 버전이나 책이 나오면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하게 대부처럼 돼요. 세계적으로 그 책이 아마 5천만 부, 6천만 부 이상 팔렸을 거야. 이때 근데 성공학의 핵심적인 게 지금처럼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예요. 왜냐하면 1929년도에 대공황 시절에는 투자든 뭐든 다 자산시장이 안 좋을 때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흥행할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이때 영업해야 되는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설득하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사람이 지금도 잘 팔리는 책,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이름이 헷갈려요. 앤드류 카네기랑 데일 카네기가 헷갈리는데 이 사람이 원래 카네기 끝에 스펠이 다른데 카네기 끝에 G-E-Y인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고쳐요. 앤드류 카네기랑 같은 이유로 묶이고 싶어서 G-I-E로 바꿔서 개명을 해요, 이름을. 데일 카네기가 등장하면서 이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 책. 심지어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샤이한 사람인데 그분도 그 데일 카네기 강의를 듣고 되게 많이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사실은 대공황 시기를 건너가면서 자본주의 역사랑 같이 가는 거죠. 자기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시기에 엄청나게 등장했던 거고 그게 공교롭게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 시기를 맞으면서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불황이 예측될 때 자기 개발에 다시 관심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자기 개발에 다시 관심 가는 방향성이 예전에는 세일즈맨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그래서 심리학의 발달하고 같이 가거든요, 다. 요즘 자기계발서의 특징.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공교롭게 이제 막 금리나 이런 게 다 올라가고 불황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직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시프트된 거예요. 이게 연령대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트렌드 강의라고 해가지고 조직생활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강의를 하면 거기에 계시는 50, 60대 임원분들이 요새 젊은 것들이 돈밖에 몰라 하면서 그분들 아직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직장생활을 했냐? 1992년, 3년 이때 엄청 히트했던 한국사의 책이 하나 있어요. 인맥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인맥 만들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부장님이 가는 교회를 같이 나가라. 주말에 놀지 말고 휴일에. 주말에는 과장님과 함께 즐겁게 야간 낚시를 가보라. 이렇게 합니다. 야, 장난 아니야. 월요일부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적극적인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결코 우연의 계시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게 딱 30년 전 책이기 때문에 50, 60대의 마인드, 조직생활 하시는 임원분들이나 고참분들의 마인드는 조직생활을 하는 게 자기개발이지. 지금 2030이 하는 투자나 몸 만들기 방식의 이제 이 자기개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직생활 열심히 해야지 투자는 몇 말이야. 손은 누가 줄 거야, 손은?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까지 유행했던 파이어족, 재무적으로 빨리 독립해야겠다. 이거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욕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겠냐?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니즈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개발 방향에서의 직무지식 개발이나 뭐 자격증 공부하겠다는 게 이제 뭐 한 7, 8번째쯤 됩니다. 1, 2순위가 뭐냐면 몸을 만들겠다는 게 자기개발이에요. 또 하나가 돈 관리, 재택, 투자 시장이 안 좋아도 이 고민들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 두 가지 큰 방향성이 지금 4050도 마찬가지인데 20대와 30대가 주류로 이끌고 있는 자기개발 방향성이죠. 큰 방향성. 몸 만들기, 돈 만들기. 왜 몸 만들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몸이 건강한다는 게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몸 관리가 하나의 재테크, 그러니까 투자 자기개발로 생각하는 것,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뻐 보이고 잘 드러나는 방식도 자기 신체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하나의 자기 관리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날 건데 돈에 대한 관심이에요. 돈 공부를 이제 디폴트 옵션이 된 거예요.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여기서 충실히 자기개발, 결국 자기개발 이꼴 조직생활, 성실함, 긍직으로 가면 회사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겠지 라는 인식이 결국은 있거든요. 근데 회사가 상황에 따라서 선의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리 나를 지켜주고 회사가 지켜주고 싶고 같이 뭐 으쌰으쌰해서 간다고 해도 회사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10명 중 7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매우 큰 시대. 이 10명 중 7명 넘게가 이걸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내가 지속 가능한 생활인으로서 경쟁력 갖춘 개인으로서 존재하려면 회사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보면 지금 포인트가 몸 관리, 돈 관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보기엔 대단히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은 이 현상에 대응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 회사에서는 여전히 그런 차원이 있어요. 경영이나 좀 마케팅 쪽을 사야 된다거나 인문 소설 이런 건 안 되고, 아니면 외국어 공부에서도 어학 점수를 받는 학원비는 또 대안이 있어요. 그거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면 결국은 내가 이직할 거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디테일한 프레임에 갇혀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갈 사람은 나가요. 뭐 그렇다고 탭스나 토익 공부하면은 어학이 안 늡니까? 늘어요. 아니면 소설이나 이런 걸 읽는다고 업무에 도움이 안 됩니까? 직접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도움이 돼요. 기업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업을 포함한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으니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리가 함께 이 불확실성을 같이 가자.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지원해주고, 그러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충분한 환경이에요. 그러면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의 이제 구분들보다는 과제를 함께 나누고 하는 쪽의 이슈나 논의가 필요하죠. 서로 간에. 개인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산다는 걸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개인의 경쟁력은 결국은 세상에서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경쟁력 제고에만 이렇게 올리다 보면 타인이나 이쪽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모습이 뭔지 방향성을 잃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됩니다. 땅 밑을 보고 하루하루 갓생을 사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산을 보고 아, 내가 가려던 산이 저기였구나. 저는 책방 저기 그러니까 같이 책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게 내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지금 당장 노인 뭐 트렌드 준비도 잘 해야 되겠고, 우리 책 보세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이 자기개발의 경쟁력이나 이거 높이는 작업들은 필요한데, 내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의문을 가져보고, 방향 수정이 필요하면 또 한번 방향 수정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좋겠다.